볼게요. 헬스팩에 보면 저는 이 헬스팩이요. 뭐 아니면 도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리셋이 들어갔다가 남는 사람은 결국 헬스팩으로 남아요. 완전히 끝나는 사람도 있지만 내가 제대로 정성을 쏟고 관리를 했던 사람 치고 헬스백을 끝까지 남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포인트인 것 같아요. 음, 왜냐하면 저는 이걸 다 의도하고 그 사람들이, 그 많은 사람들이 성격도 다르고 라이프 스타일도 다르고 경제적인 사정도 다 다른데, 아프든 뭐 살을 빼고 싶든 뭐 아니면 뭐 돈이 많은데 건강을 위해서 리셋을 했든 결국은 모두가 헬스팩으로 남게 하는 이유는요. 이미 미팅 단계에서 헬스팩을 엄청 강조해요. 저는 그래요. 얘를 되게 강조를 해요. 마치 어 그 리셋이 끝나고 나면 헬스팩을 꼭 먹어야 될 것처럼 아예 미팅 단계에서 그걸 굉장히 강조를 해요. 그래서 결국은 리셋이 끝나고 나면 이거라도 꼭 남게 하는데요. 그 대신 얘가 왜 뭐 아니면 도냐 하면 도가 될 수 있는 상황이 있어요. 뭐냐면 관리할 때 이거는 처음에 적응할 때 단계에서 실패를 해버리면 진짜 난감하고 그 전체적인 효과도 떨어지지만 이 사람을 내 편으로 만들 수가 없는 게 헬스팩인데 여러분도 알겠지만 위가 안 좋은 사람 먹으면 뒤집어져요. 그리고 변비가 있는 사람이 먹으면 관리를 잘못하면 변비가 100% 오고 그다음에 간이 안 좋은 사람이 먹으면 간 수치가 확 올라가요. 얘가 그래요. 그다음에 신장이 안 좋은 사람 먹으면 큰일 나요. 그러니까 이거가 되게 중요한데 이거를 얘가 제품이 너무 좋고 획기적인데 이 상황에 맞는 거를 내가 알아서 관리해 주지 못하면요. 아주 큰일 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 들어갈 때 굉장히 신중하고 리셋을 관리하기 전에 워밍업을 충분히 길게 가져가는 이유가 헬스팩 때문에 그래요. 이 사람이 나오는 반응을 보고서 캐치를 하는데 예를 들면 간 수치가 원래 안 좋았거나 뭐 간 검사를 했는데 괜찮다라고 했지만 나는 얼굴색도 노랗고 늘 피곤하고 이런 식으로 왜 이제 간이 안 좋은 사람들의 특징들이 있잖아요. 근데 건강검진 가면 간 수치는 나쁜 적이 없어요. 제가 그랬거든요. 건강검진 가면 한 번도 간 수치가 나빠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술, 담배도 원래 평생 안 했으니까 나는 간이 되게 좋은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 리셋 들어갈 때 제가 크고 헤파실 빼고 코키논 집어넣고 리셋했던 사람이거든요. 소비자일 때. 그런데 제가 디톡스 하면서 끝나고 났는데 일주일 만에 얼굴이 누렇게 뜨고요. 거의 눈동자까지 노래져가지고 만나는 사람마다 그 뭐죠? 그거 뭐라 그러죠? 간 나빠져서 황달 걸렸냐고 빨리 병원에 가보라는 얘기가 엄청 많이 들었었어요. 그러고 나서 해파시를 먹으니까 한 2, 3일 만에 얼굴이 환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거 제가 그 관리하는 사람한테 잘난 척하고 전 간이 나쁘지 않으니까 해파실은 필요 없어요. 코키논 넣어주세요. 이랬던 사람이거든요. 왜냐면 코키논은 아시겠지만 뱃살도 잘 빼주고 그다음에 코키논이 그 기운을 다운 시켜주지도 않지만 중년의 여성들이 살을 빼고 나면 얼굴이 훅 늙어지잖아요. 근데 코키논은 탄력을 잡아주니까 제 생각에는 똑똑한 척하고 코키논을 2배로 넣어주세요. 헤파실은 간은 건강하니까 빼주세요. 이렇게 똑똑한 척하는 소비자였어요. 근데 피를 엄청 봤죠. 왜냐하면 제가 간 기능이 굉장히 떨어지는 사람이었는데 간 수치는 항상 좋았거든요. 근데 간 기능이 늘 떨어졌던 이유가 어릴 때부터도 항상 얼굴이 노랬거든요. 그런데 그게 기능 저하였던 거예요, 말하자면. 근데 우리가 디톡스를 하게 되면 간이 열일하잖아요. 거기에 해파실이 안 들어가 버리면 이제 저 같은 일이 벌어지거든요. 얼굴 누렇게 또 눈동자까지 노래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간 기능 저하인지 수치만 가지고 뭐 건강검진 갔는데 간 나빴어요? 이렇게 물어보지 마시고 간이 전체적으로 이제 떨어지는 사람들의 특징을 쭉 얘기해 주면서 혹시 간 체크해 주시고 신장에 대해서는 정말 신중해야 돼요. 신장이 안 좋은 사람은 해파실을 절대 넣으시면 안 돼요. 저는 절대 넣지 않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우리 스폰서님은 뭐 신장이 좋아도 넣으시는 스폰서님이다. 근데 저는 절대 안 넣는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혼란스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러 가지 귀를 열어 놓으시고 또 듣고 나서 스폰서님한테도 솔직하게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지난번에 스폰서님은
어, 넣으라고 하셨는데, 간 나쁜 사람도 헬스팩 그냥 들어가라고 했는데, 이은하 리더님은 그렇게 안 넣는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거를 항상 스폰서님한테 의심하지 말고 소통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저는 간이 안 좋은 사람은 무조건 헤파실 먼저 들어갑니다. 헤파실 먼저 들어가서 헤파실로다가 그 사람이 간이 좋아지는 걸 본인이 느껴요. 자고 일어나면 훨씬 개운하고 몸에 그 좋아짐, 그 컨디션이 좋아지는 걸 막 얘기를 해주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때 아 좋아졌구나 하면 그때 헬스팩을 소량부터 세 알씩 천천히 넣어주거든요. 지금 제가 관리하고 있는 디톡스 고객이 있는데 그분은요 활동성 C형 간염이에요. 제가 여태까지 사업하면서 활동성 C형 간염은 처음 봤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분은 어느 정도냐면 퇴근길이 30분밖에 안 걸리는데 운전을 하고 가다가 15분 되는 거리에서 벌써 15분 만에 존대에 운전대를 붙잡고 퇴근하는 길에. 그러면 갓길에다 차를 세워놓고 그냥 거기서 택시 잡아서 그냥 집으로 간대요. 아니면 갓길에다 차 세워놓고 그 운전해 주시는 분을 불러가지고 거기서 집으로 들어갈 정도로.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관리하다 보니까 헬스팩 어때요? 들어가는 거 너무 겁이 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그 약도 없고 활동성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해서 피곤해지고 그 간 기능이 갑자기 컨디션이 떡 떨어지면요. 그냥 바로 사망이래요. 이렇게 겁을 주니까 제가 제품이 너무 들어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헬스팩을 어떤 식으로 했냐면 소화기계부터 천천히 조금씩 들어가면서 계속 반응 살피고 소화기계 위가 안 좋았거든요. 장도 안 좋고 위하고 장 케어 한 다음에 헤파실 소량씩 해가지고 싹 들어가면서 소화기계 이제 유산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소화기계에 안전한 것부터 살짝 들어가서 컨디션을 계속 끌어올리고 유트리밀 넣고 한 끼부터 넣고 들어가고 하이버지 넣고 들어가면서 진짜 한 개 왜 우리가 이유식 할 때 엄마들 아시죠? 그냥 쌀죽을 시작했다가 거기다 한 가지씩 한 가지씩 왜 그 야채를 집어넣으면서 얘 반응을 살피잖아요. 그런 식으로 고도의 그 관리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면서 들어가는 게 헬스팩이에요. 그리고 위 안 좋은 사람은 진짜 100% 들어가면 완전히 뒤집어지잖아요. 그래서 위가 안 좋은지를 꼭 체크해서 위가 안 좋으면 위가 좋아지는 거 뭐가 있어요? 알로엔즈. 메가로 넣거든요. 알로엔즈 두 알 아니면 둘 이런 식으로 집어넣어서 뭐 나는 위 때문에 약까지 먹고 있다. 근데 나는 디톡스를 하고 싶다. 이런 경우에는 뭐 알로엔즈 셋셋셋 이런 식으로 들어갔다가 그다음에 둘 이렇게 들어갔다가 그다음에 둘로 줄였다가 둘 하나로 줄였다가 하나로 줄였다. 이런 식으로 위가 이제 정도에 따라 그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최소한 일주일에서 길게는 2주까지 워밍을 반드시 가져가요. 그래서 이 정상적인 모든 컨디션이 리셋을 할 수 있는 컨디션을 만들어 놓고 들어가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디톡스가 들어갔을 때 좋은 반응이 나와요. 근데 여기서 그걸 못 잡아주면 절대로 좋은 반응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꼭 체크하는 게 위, 간, 신장, 그 다음에 이제 뭐, 간. 이거 굉장히 많이 체크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도 많이 체크를 하는데요. 라이프 스타일이 요즘에는 그 간헐적 단식을 많이 해가지고 두 끼만 먹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세 끼 정도가 들어가야 효과가 좋거든요.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 얘기를 해줘요. 간헐적 단식의 요지를 설명을 해줘요. 간헐적 단식은 하루에 800칼로리만 넘지 않으면 우리 몸은 아, 뭘로 인식을 하냐면 굶는다라고 인식을 하거든요. 그 이론을 좀 설명을 해줘요. 그래서 그 800칼로리를 절대 넘지 않는다. 우리 235칼로리이기 때문에 세 끼를 다 먹어도 800칼로리를 넘지 않기 때문에 당신의 라이프 스타일이 두 끼라면 두 끼를 그거를요. 제 방식대로 완전히 끌고 오는 게 아니라 두 끼를 먹어도 좋지만 세 끼를 먹었을 때 효과가 훨씬 더 좋다. 근데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유트리밀 때문에 효과가 더 좋은 것도 있지만 단백질은 먹으면 먹을수록 살이 훨씬 더 잘 빠지거든요. 근데 그것도 있지만 뭐가 문제냐면 영양제를 세 번 먹는 것과 두 번 먹는 것의 차이예요. 세 번을 먹어줘야 진짜 효과를 많이 보거든요. 사실은 사람들은 유트리밀 때문에 살이 빠지거나 디톡스 효과를 본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영양제 효과거든요. 그래서 영양제를 꼭 세 번을 먹게 해주는데 이 사람이 절대로 그래도 자기 라이프 스타일을 굽히지 않고 난 두 끼만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 저는 두 끼를 그 사람의 라이프 그 아침에 굶는 간헐적 단식의 시간을 지켜주되 나머지 시간에 세 번을 쪼개서 먹게 해줘요. 아니면 그것도 양보 안 하고 두 번만 먹겠다. 그럼 두 번에
하게 하고 영양제는 우리 3번 정도에 먹는 양을 2번에 먹이거나, 이제 그건 건강 상태에 따라 또 달라요. 건강이 좋고, 뭐, 남자분이고, 체력도 좋고, 또 젊고, 막 이러면 3번 먹는 영양제를 2번에 먹게 하는데, 이제 나이가 좀 있으시거나, 또 이렇게 영양제가 받아들일 컨디션이 되지 않으면 너무 메가로 넣지 않아요. 제가 최근에 바뀐 게 뭐였냐면, 메가로 넣어도 효과를 엄청 잘 볼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키도 크고 덩치가 큰 사람은 무조건 메가로 들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그게 너무 상식적이잖아요. 우리가 어릴 때 애기들 키워보면은 애들이 1kg씩 늘어날 때마다 먹는 그 양이 1ml씩 늘어나잖아요. 그거랑 똑같아요. 몸이랑 비례해요. 그런데 40kg인 사람도 우리 세팅을 먹는데 100kg인 사람을 관리하는데 우리 세팅으로 똑같이 준다? 간에 기별이 안 가는 거예요. 아니, 하루 종일 굶은 사람한테 밥 한 공기 먹었을 때 배 안 차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매일 그 새끼 먹는데 한 끼 굶은 사람 밥 한 공기랑 세 끼를 다 굶은 사람의 밥 한 공기는 이 만족도가 다르잖아요. 그거랑 똑같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체중하고는 굉장히 체중하고 건강 상태에 따라서 이게 좀 받쳐주고 돈도 받쳐주고 이런 사람한테는 저는 좀 풀로 메가로 먹여요. 왜냐면 영양제가 많이 들어가면 효과는 확실히 많이 나거든요. 그런데 제가 좀 조심하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 아프셨던 분들, 많이 아프셨던 분들은요, 좀 길게 봐요. 길게. 이거는 저는 처음에는 제가 이제 어떤 실수를 했냐면 많이 아프셨던 분들한테 메가로 많이 넣었었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호전 반응이 너무 세가지고 저도 감당하기 힘든 호전 반응들이 막 나오거든요. 그러면 되게 관리하면서 두려워요. 그러니까 지금은 좀 바뀌었어요. 좀 길게 가자고 아예 첫뒤에 얘기를 해요. 다른 사람들은 일주일 만에 끝나거나 뭐 한 달 안에 뭐 효과를 보거나 막 이러지만 우리는 아팠던 기간이 너무 길지 않냐. 그러니까 이렇게 아팠던 기간에는 워밍업도 길게 가져갈 거고 영양제도 메가로 넣지도 못한다. 원래 디톡스가 메가로 넣어야 효과를 엄청 많이 본다. 기본은 꼭 설명을 해줘요. 기본은 설명을 디테일하게 해주고, 그러지만 당신의 상황은 이렇다라고 이제 이런 식으로 설명을 접근하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식의 장점이 있냐면, 아, 이 사람 전문가구나라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 그러면, 나는 이제 사업을 시작해서 저런 설명을 할 수가 없는데, 라고 하면 스폰서님 찬스를 쓰시고요. 끊임없이 공부를 하셔야 돼요. 사실은 저 같은 경우는 10년 넘도록 이 사업을 했지만, 하루도 공부를 게을리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지금은 유산화 공부보다는 의사들 강의를 엄청 많이 듣거든요. 근데 점서부터 의사들 강의 이런 거 듣지 마세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의학의 변화나 요즘에 그런 의학의 그 전체적인 흐름 같은 거를 파악하기 위해서 건강의 흐름이라든지 영양의 그걸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서 의사들 강의를 엄청 많이 보지만 2단계는 이제 모든 제품에 대한 걸 섭렵한 이후에도 게을리하지 않는다는 차원에서 얘기를 해드리는 건데, 제가 그러기 전 단계에서는 제품 강의를 정말 많이 들었어요. 진짜. 그리고 반복해서 듣고. 그래서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로컬 같은 거 강의, 우리 저거에 있잖아요. 우리 어플에 있잖아요. 강의 많이 잘 돼 있잖아요. 그러면 그 중에 일단은 마음에 드는 강사님을 하나 찍으세요. 아, 이 사람이 얘기를 하면 나한테 전달이 쏙쏙 되고, 나랑 좀 스타일이 맞은 것 같아요. 일단은 내 입맛에 맞는 사람을 반복해서 들어서 이거에 대한 제품에 대한 지식을 좀 쌓으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그 사람의 강의를 10번, 20번, 뭐, 예를 들면 뭐, 50번까지 들었더니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내가 이 사람의 제품 강의에 대해서 좀 굉장히 익숙하다라고 하면 그때부터는 이제 폭넘게 드는 걸 강추를 드려요. 처음에는 내가 흥미가 있어야 돼요. 저는 원래 처음부터 제품에 관심도 너무 많았고, 건강해지고 싶고 건강을 전하고 싶어서 이 사업을 했기 때문에 뭐 누가 시키지 않아도 제품 강의가 너무 재밌었어요. 제품 강의가 너무 재밌었고 이 에브리데이가 너덜너덜해질 정도로 여기다 썼고 그러면 그거에서 중요한 것만 또 다시 다음으로 옮겨졌고 막 이런 게 저는 너무 재밌었어요. 그 공부가 재밌었어요.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약간 그런 정도로 좋았는데 나는 그런 스타일이 아닐 수 있잖아요. 근데 제품을 잘 모르고는 저는 저한테 지금 뭐 우리 한선우 스포너님이 너무 과찬으로 저를 소개해 주셨는데
어, 세일즈 보너스를 많이 받는다. 그리고 초창기부터도 페이가 좀 많은 편이었다. 그다음에 지금도 제주도 제가 다음 주 월요일 정도 되면 제주도 6명 달성하거든요. 6명 이렇게 달성하게 된 게 결국은 저는 제품이었어요. 아마 이 부분은 배영희 로비님도 되게 동기를 하실 텐데, 사업자를 찾는 데는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저는 이 사업을 하면서 제가 느낀 게 사업자를 찾는 데는 되게 시간이 걸리는데 소비자는요, 제품이 너무 좋기 때문에 얼마든지 찾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회사가 세일즈 보너스를 주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 사업자, 1년에 한 명 제대로 된 사업자를 찾는데 한 1년 정도 걸린다고 한다면 1년 정도 걸리는 동안 나를 지탱해 줄 수 있는 힘이 돼줘요. 뭐냐면 금융치료죠, 금융치료. 여러분 아시죠? 금융치료. 돈이 되면요, 이 사업이 재미없을 수가 없어요. 어? 내 꿈을 찾고, 꿈을 향해 나가고, 좋은 내 인생의 두 파트너를, 2명을 만나고, 너무 좋죠. 너무 좋은데, 그게 빨리 안 나타날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그런데 내가 금융치료까지 못 받아. 그러면 유산화의 비전이 막 흔들리기 시작하고, 유산화 사업이 너무 어렵고, 자, 내가 너무 어려워도 나는 꿋꿋이 해나갈 수 있어. 근데 뭐가 문제냐면 내가 너무 어렵고 꿋꿋이 해나가면서 속으로 막 인내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얼굴에 다 나타나요, 여러분. 그러면 누군가에게 내가 사업 제안을 했을 때 그 사람의 마음이 움직여지지 않는데 그건 내가 말을 잘못해서도 아니고 내가 매력이 떨어져서도 아니고 내 얼굴에 인내하는 게 다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근데 금융치료를 받으면서 이 사업을 하잖아요. 그럼 쟤는 사업한 지 한 달밖에 안 됐는데 이 사업이 엄청 좋다고 말을 해. 막 엄청 좋대. 그게 내가 굳이 좋아, 좋아, 좋아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내 얼굴에서 나타날 수 있는데 그게 저는 금융치료인데 그 금융치료가 가능하게 회사가 방향성을 끌고 가잖아요. 그럼 금융치료를 받으세요. 응. 근데 그럴 때 이게 제품이 너무 그런 역할을 많이 해준다는 거. 이렇게 좋은 제품을 세상에 어디 가도 없는 이 좋은 제품을 가지고 도대체 나의 그 금융치료를 받을 수 있는 그거를 왜 내가 찾아 먹지를 못하는지 모르겠어. 엄청 많이 찾아보고 싶어요. 지금요, 그, 지금 좀 기회는 지났지만 우리 보너스도 지금 더블로 주잖아요. 저는 더블로 준 다음부터 페이가 확 올라가더라고요. 왜? 소비자가 너무 많으니까. 그 소비자들은 또, 제가 또 그 좋은 위치로 옮겨서 또 다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나의 소소소 실적에다가 옮겨놓고 주문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스스로 나한테 금융치료를 하면서 이 사업을 해야 사업이 즐거운데, 그것이 너무 가능한 거는, 어,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성분 설명 안 해도 되고, 효과만 설명하고, 효과 엄청 좋다는 효과를 설명하고 사례를 설명하면서 그 대신 아까도 강조했지만 제품에 대한 관리할 때 주의사항을 되게 주의하지 않으면 어, 그, 뭐 아니면 도의 형태가 돼버려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강의할 때도 항상 뭐라 그러냐면 쭉 제품에 대해 하나씩 쭉 설명하고 나서도 뭐라고 말하냐면 이 제품 통틀어 제일 좋은 거 하나 꼽으라면 헬스팩입니다. 헬스팩은요, 디톡스 하고 나면 모든 사람이 헬스팩을 주문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예. 그냥 약간 이게 팩트인 것처럼 얘기를 해요. 아예 그냥 당연히 디톡스가 끝나면 나는 경제적인 사정이 허락하지 않아도 헬스팩 하나는 꼭 먹어야 되는 것처럼 아예 그런 것처럼 얘기를 해요. 그러면 제가 잘 관리하고 그러고 나면 디톡스 끝나고 나면 효과를 받지만 나는 돈이 없어. 그래도요, 헬스팩은 꼭 먹거든요. 경제적으로 능력이 안 돼도. 그냥 진짜 흔한 말로 빚을 내서도 얘 헬스팩을 먹으려고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렇게 쭉 관리를 하는데 그런 효자 상품이 헬스팩이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관리하면 제가 왜 소비자가 많고 소비자가 또 소비자를 소개해주고 이러냐면은 여러분들한테 내가 그거를 분석을 해봤더니 집중하고 또 집중하고 또 집중해요. 그랬더니 내가 집중하고 집중하고 또 집중하라고 그랬더니 그 사람을 귀찮을 정도로 계속 카톡을 하면서 오늘 어땠어요? 오늘은 어땠어요? 오늘 어땠어요? 이렇게 관리하지는 않아요. 물론 들어가고 나서 한 이틀 안에 바로 피드백을 줘서 그 사람을 체크를 하는데 우리 체크할 때 우리 한선호 스폰서님이 기초교육할 때도 그런 얘기 하죠. 우리 이제 드시고 어땠어요? 이렇게 질문하지 말고
드시고 혹시 불편한 거 없으셨어요? 이렇게 질문하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해야 대답이 오거든요. 혹시 드시면서 불편하거나 궁금한 거 없으세요? 이렇게 약간, 그러면 대부분요, 열의 여덟은 괜찮아요. 이렇게 대답이 와요. 그런데 어떠셨어요? 이러면은 음, 대답이 잘 안 와요. 그 이게 질문이 약간 한 끗 차이인데 그 불편한 게 없었냐라고 이런 걸 물어봐 줘야 그 사람이 어려워하지 않고 하거든요. 나를 모르기 때문에 그 불편한 게 없었냐라는 질문을 꼭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제가 관리할 때는요. 소개해 준 사람을 반드시 그 관리 톡방에 넣고 관리를 해요. 그 사람이 1도 관심이 없고 난 소개만 해줄 거고 이름만 주고 나는 아무것도 관여하고 싶지 않은 소비자가 소개를 해줬어요. 그래도 제가 그 양해를 좀 구해요. 뭐라 그러냐면 어, 이 사람이 너무 나랑 아직 관계심이 생기지 않았으니까 소개해 주셨으니까 조금 이렇게 불편하지 않게 아무 대답 안 해도 좋으니까 그냥 톡방에만 들어와 주면 안 돼요. 이렇게 해서 양해를 구해서 제가 톡방에 같이 놓고 관리를 하거든요. 그렇게 같이 놓고 관리도 하고, 그 다음에 만약에 파트너인 경우는 무조건, 파트너인 경우는 무조건 해서 내가 어떻게 관리하는지를 그걸 계속 끊임없이 가르쳐 줘요. 그걸 가르쳐 주는데 굳이 파트너님이 거기서 개입을 하지 않아도 그냥 눈팅만 하게 시켜요. 눈팅만 하게 시키는데 그 관리를 눈팅만 하게 시키고 제가 쭉 관리해 주면서 이제 직급이 낮거나 사업 시작하지 않은 사람의 경우 더 그렇게 관리를 하죠. 그리고 나서 그 파트너님하고는 따로 소통을 해요. 개인톡으로 하든 아니면 전화로 하면서 이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했고 이 사람이 이렇게 하는데 이게 진실인지 아닌지 네가 좀 확인해봐. 뭐 이렇게 얘기를 당신이 좀 파트너님이 가서 확인을 좀 해주세요라고 하든지 이렇게 공조를 하는데 주로 관리는 제가 끌고 가지만 계속 거기서 그거를 가르쳐 주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분이 실력이 어느 정도 쌓아지면 쌓아지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는 어 이분한테 이제 조금씩 조금씩 역할을 주거든요. 예를 들면 뭐 하이버지 먹을 시간입니다. 라든지 이런 알림하는 역할이라든지 이제 파트너님 경우에는 그렇게 해가지고 그 요거 역할을 조금씩 조금씩 비중을 줘요. 이분의 그 쌓여져 있는 이제 그 내공에 따라서 이제 역할을 조금씩 주면서 관리할 수 있는 기회를 조금씩 조금씩 늘려주면서 이제 두 가지 효과가 있는데 이제 숙련된 제가 관리를 하다 보니까 효과를 잘 볼 수 있게 관리를 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파트너님이 처음에는 계속 저의 관리를 같이 참여하면서 이걸 배울 수 있게 해줘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것도 해드리고 파트너님들한테 이런 것도 해드려요. 그 관리할 때 하는 멘트를요, 깔끔하게 정리된 있는 멘트를 잘 정리한 거를, 교본처럼 다 줘요. 네, 저는, 요즘에 좀 느끼는 건데, 물론 장기적으로는 파트너님을 나처럼 복제를 하는 게 이 사업이긴 하지만, 처음부터 너무 어렵게 맨땅에 헤딩하게 시키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하면 너무 좀 지치고 힘들어하니까 이게 다 만들어져 있는 멘트를 이렇게 다 저장하게 시켜요. 이렇게 자기 방으로 옮기게 해가지고 이 적재적소에 그 멘트를 그대로 복사해서 보내게 시키거든요. 그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조금씩 조금씩 이분들을 이렇게 관리할 수 있는 걸 같이 하게 하면서 하고 이제 이 톡방에 같이 놓고 관리하면서 하게 하거든요. 유사님 월즈 같은 경우는 저는 어떤 사람한테 주냐 하면 이제 노인분들, 그다음에 어린이한테도 주지만 위가 너무 나쁜데 위를 아무리 케어를 해도 헬스팩이 들어가기만 하면 난리가 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정말 되게 드물지만 그런 분들도 유산균 얼주로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이제 목 넘기는 거 절대 못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헬스팩은 죽어도 못 먹겠다고 계속 그 목에 걸린다 뭐 나는 절대 알약 못 먹는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유산균 멀즈라도 들어가거든요. 이럴 때 성인에게도 유산균 멀즈를 하고요. 몸무게 너무 적게 나가시는 분들은 이제 헬스팩을 4분의 1 하루에 물론 한 포 한 포 이렇게 해서 하루에 한 포 정도로 들어가 보기도 하는데 그것도 안 되는 분들은 저기 헬스팩 4분의 1포 그다음에 뭐 유산균을 주는 뭐 한 번 뭐 이런 식으로도 들어가요.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어린이 영양제로만 쓰지를 않는다는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유산균 멀즈는 아시겠지만 더블 X에 들어있는 함량이 거의 다 들어 있어요. 거의 비슷할 정도로 굉장히 다른데 종합 영양제 정도 들어 있거든요. 그리고 얘는 빨아먹는 제형이다 보니까 목구멍이 안 넘어가시는 분들, 뭐 몸무게 적게 나가시는 분들,
또 뭐, 하여튼 뭐 헬스팩에 냄새가 나서 못 먹겠다는 분들, 또 위가 안 좋아서 뒤집어지는 분들도 무난히 먹을 수가 있어서 그럴 때 대체제로 쓰기는 해요. 그래서 유산균을 좀 그런 식으로도 쓴다. 그다음에 저는 생각해 보니까 너무 나 지금 느꼈어요. 어린이 고객이 단 한 명도 없네요. 유산균을 들어간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저는 철저하게 어른 중심으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제 고객은 연령층이 되게 높아요. 저는 70대인 분들도 진짜 많거든요, 고객님들이. 4, 50대가, 50대가 주류인 것 같아요. 50대가 주류고, 60대도 많고, 70대도 많은데, 제 노하우인데, 요거는 70대 분들한테 저는 그냥 언니라고 해요. 제가 물론 이제 여러분 뭐 40대신 분이 그런 말을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만 사실은 70대면은 저도 언니란 말이 안 나와요. 왜냐면 우리 엄마랑 나이 차이가 뭐 그렇게 많이 나지가 않으니까 내가 봐도 어머니나 고객님 뭐 이런 표현이 맞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70대인 분들한테 언니라 그러면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70대 언니들이 고객이 진짜 많아요. 이런 분들 그리고 70대인 분들은 음, 좀 세종이란 도시가 약간 전부들 퇴직금을 갖고 있는 고객들이 좀 있어요. 많이. 연령층 높으신 분들이. 그러면 제품이 이렇게 잘 리셋이 한번 잘 들어가지고 제품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면요. 거의 리셋에 준하는 제품이 끝나고도 한 네 가지나 다섯 가지 정도는 꾸준히 들어가요. 그게 돈이 좀 되고 연세가 있으신 분들의 특징이야. 왜냐하면 니즈가 있잖아요. 그분들은 영양제가 선택이 아니라 필수거든요. 그리고 생각보다 나이 많으신 분들이 영양제 효과만 보게 하면요. 영양제 꾸준히 먹어야 된다는 건 얼마든지 우리가 심어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저도 영양제 먹다가 브랜드 체인지 한 사람보다 영양제 하나도 안 먹었는데 경제적으로 있으신 분들이 저의 소비자로 디톡스만 한번 해보겠다라고 왔던 분들을 영양제는 필수구나라는 개념을 세워서 꾸준히 우리 유지하는 파트너님처럼 몇 년째 꾸준히 먹는 고객들이 진짜 다수거든요. 그게 얼마나 쏠쏠한지 몰라요. 그게 나의 세일즈 보너스고 나의 소소 실적에 금융치료를 해줄 수 있는 고객들이. 그거를 늘리셔야 되는데 나이 많으신 분들은 디톡스라든지 아니면 디톡스가 아니더라도 제품이 들어가 주면 반응이 되게 빨리 오고 효과를 되게 잘 보세요. 왜냐하면 되게 많이 부족하거든요, 영양이 실제로. 그게 채워지면 만족도도 되게 높고 몸 상태가 되게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분들을 놓치지 않는 게 또 특징인 것 같아요. 그리고 바이오 오메가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 이제 이런 분들 많아요. 나이 많으신 분들은 콜레스테롤 때문이라든지 혈압 때문에 그거 있죠. 그 계열의 약을 먹고 있잖아요. 혈액순환 계열이 잘 되는 약들을 많이 먹고 있잖아요. 갑자기 용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런 제품을 많이 먹고 있어서 오메가는 혈액순환에 좋은 거니까 안 먹겠다고 얘기해요. 근데 저는 꼭 집어넣거든요. 왜냐하면 바이오 오메가를 공부를 깊이 해보면요. 바이오 오메가가 혈액순환에 좋은 거로 알고 있는 거는 소비자들 수준의 그 지식이에요. 오메가는요, 그거는 여러 가지 효과 중에 하나일 뿐이고요. 그거는 사실은 제일 낮은 효과 중에 하나예요. 오메가 효과 중에 가장 좋은 효과가 뭐냐면, 세포는 여러분, 세포를 싸고 있는 막으로 형성이 돼 있는데, 그 세포막이 나이가 들면요, 단단해지고, 단단해지기 때문에, 세포막이 단단해지면 영양제를 아무리 잘 먹어도요, 그 세포 안으로 들어가 주질 못해요. 우리가 영양제가 세포 안까지 들어가서 그 세포가 건강해져야 결국 우리 몸이 건강해지는 거 아시죠? 그런데 그 세포막을 그 지지를 뚫고 들어가질 못해요. 단단해져요. 나이가 들어서 이게 세포들이 단단해졌기 때문에. 그런데 그 세포막을 형성하는 그 성분이 바이오오메가예요. 그래서 이 오메가를 먹어줘야 세포가 그 막이 영양제가 뚫고 들어갈 수 있는 막을 형성해줘요. 그게 가장 중심되는 역할이고요. 그래서 비전엑스를 먹는데 오메가를 같이 먹는 거가 같이 먹지 않는 게 엄청 중요한 게 그 오메가를 먹어줘야 망막 부분에까지도 이렇게 그쪽의 세포들을 말랑말랑하게 해줘야 우리가 먹는 비전엑스가 거기까지 뚫고 들어가거든요. 그거를 이렇게 제가 말한 것처럼 쉽게 설명을 해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아, 혈액순환에 좋은 거니까 나는 혈액순환 엄청 잘 되는 뭐 아스피린이라든지 이런 약제를 먹고 있어서 안 먹어도 돼요. 이렇게 고객님들이 요즘에는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러면 맞아요, 고객님. 혈액순환 되는 게 오메가라고 많이 알고 계시죠? 그런데 오메가의 진짜 좋은 특징은 그러면서 제가 지금 말했던 걸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다음에 저는 또 어떤 걸 또 얘기하냐면 저는 오메가가 안 들어간 고객이 한 명도 없는데 제가 이런 설명들을 해줄 때 오메가가 들어가요. 지금 그런 설명 해주고요. 또 하나 어떤 설명 해주냐면 우리 뇌는 전부 지방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지방. 좋은 지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좋은 지방은 아보카도라든지 아니면 풀을 먹어서 먹은 고기라든지 그다음에 질 좋은 생선을 먹어야지 좋은 지방을 섭취할 수 있어요. 생선은 매일 하루에 한 토막씩이나 이틀에 한 토막씩 먹어야 되고, 그 다음에 질이 좋은 생선이라는 건 중금속에 오염되지 않은 생선을 먹어야 되고, 아보카도를 늘 먹어야 되고, 막 이러면서 올리브유를 매일매일 뭐 그 식생활에 활용해서 먹어야 되고, 막 이런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 그렇게 먹고 있냐고 물어봐요. 그러면 안 먹고 있다 그러죠. 당연히 안 먹고 있어요. 생선은 일주일에 한 번 먹을까 말까고, 아보카도는 내 맛을 몰라서 못 먹고 비싸서 안 먹어요. 뭐 그리고 목초로 키운 그 질 좋은 고기를 어디서 구해요? 이제 이런 얘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전부 뇌를 형성하는 진짜 뇌의 영양제인데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오메가는 먹어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중금속에 오염되지 않은지 쭉 어떻게 공정이 되는지를 아시잖아요. 그렇게 쭉 설명하고 비린내 나지 않고 막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생선을 매일매일 먹을 수 있게 만들어진 게 바로 얘입니다. 그 얘를 먹어주면요. 뇌의 그 지방이 줄지가 않아요. 사실 여러분들 나중에 치매 검사할 때 어떤 검사를 하게 되면 뇌 용량, 뇌가 나이에 따라 용량이 좀 있거든요. 근데 그 용량이 자기 나이보다 험쩍 줄어들어 있을 때가 그게 바로 치매가 오기 가장 위험한 조건이거든요. 그러면 나이 조금 드신 분들한테 치매 올 수 있다. 뇌에 그 지방이 줄어들면 치매 올 수 있다 얘기하면요. 그냥 오메가는 그냥 묻지도 따지지 않고 들어가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이게 제가 겁을 주는 것도 아니고 근거 없이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수많은 의사들의 강의를 보고 터득한 다 지식이거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우리 엄마가 얼마 전에 뇌 사진을 찍었었어요. 머리가 너무 아프시다고 찍었는데 의사가 뭐라 그랬냐면 이 뇌의 용량이요. 그 당신의 나이보다 10살이나 어리대요. 10살 이상보다 뇌 용량이 하나도 안 줄었대요. 그러면서 굉장히 이 뇌 관리를 잘했다고 칭찬을 막 하는데 우리 어머니가 88세인데도 기억력이 나보다도 좋아요. 우리 엄마는 아직도 동네 사람들 전화번호를 다 외우고 계세요. 자녀들 전화번호도 다 외우고 그걸 전부 일일이 눌러요. 왜냐면 우리 엄마는 그거 그 스마트폰이 아니라 폴더폰을 쓰시거든요. 근데 그렇게 뇌 용량이 그래서 그때도 또 한 번 느꼈어. 아, 뇌 용량을 가지고 그래서 그분이 뭐라 하냐면 돌아가셔도 치매는 절대 안 걸릴 거라고 의사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뇌 용량을 보고. 또 그럴 때도 제가 배웠지만 이제 많은 의사들도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 오메가3를 강조를 해주세요. 오메가3는 안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음. 맞아요. 와파린 생각이 안 났어요. 그래서 이런 거 먹고 계셔도 오메가3가 혈액순환을 해주는 그 역할이 혈액순환은 진짜 여러 가지 중에 가장 작은 효과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그 약을 먹어서 안 먹겠다는 사람한테 뭐라 하냐면 혈액순환은 오메가3가 하는 역할 중에 가장 작은 역할이 혈액순환입니다. 근데 와파린 계열이라든지 아스피린 같은 거는 혈액순환만 도와줍니다. 그리고 너무 과하게 혈액순환을 도와줘서 이런 약들을 계속 먹게 되면 혈관이 얇아질 수가 있어요. 물론 안 먹으면 안 되죠. 질환 때문에 먹으셔야 되는데 이런 거보다도 이 오메가의 다른 기능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해줘요. 그리고 쉽게 설명해줘요. 막 어려운 용어 써가면서 제가 처음에는 사업할 때 좀 유식해 보이고 전문가처럼 보이려고 굉장히 전문 용어를 막 섞어줬어요. 근데 이제 제가 주로 고객이 나이 많으신 분들이 있다 보니까 전문 용어 섞어주면요, 이 사람들이 전달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또 제가 젊은 사람들 만났거나 좀 똑똑한 사람들 만나면 전문 용어 엄청 쓰면서 해요. 왜냐면 네 아무리 잘난 척해도 너보다 내가 잘났어. 너보다 유산하는 내가 100배 잘해. 이런 마인드로 하거든요. 그래서 전문 용어도 알고는 있어야 돼요. 근데 그러니까 그거를 케바케에 따라 내가 조절할 수 있어야 돼요. 나이 붙으신 분들이라든지 내가 이렇게 딱 얘기해 봤을 때 굉장히 이제 지식적으로 조금 관심 없거나 이러신 분들은 아주 쉽고 뭐 치매 안 걸려요. 뇌 용량 줄어들지 않아요. 뭐 이런 식으로 쉽게 설명을 해드리기도 해요. 그리고 이제
조금 똑똑하거나 아는 거 많거나 아니면 영양제에 대해서 요새 박식하신 분들 엄청 많아요. 그런 사람들은 내가 너무 쉬운 용어를 쓰거나 이렇게 이제 조금 착하게 설명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다음부터는 엄청 잘난 척하면서 약간 우리 제품을 약간 이렇게 아래로 보거든요. 그럴 때는 또 겁나게 전문 용어를 씁니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지식이 채워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식을 빨리 채우시길 바랍니다. 그다음에 저는 가장 사랑하는 헬스팩 다음으로 가장 사랑하는 제품, 아, 가장 사랑하는 제품이 유산균하고 후라바나 신데요. 이제 의학적인 공부를 조금 많이 해보면요. 의사 선생님들도요. 하나같이 뭘 강조하냐면 포도씨 추출물이 현존하는 염증을 치료하는 것 중에 가장 안정적이고 가장 효과가 좋다라는 얘기를 무지무지 많이 합니다. 그리고 우리 건강 가이드북에서도 보면 그 많은 사례들 그 내과 의사 선생님이 많은 환자들을 1부터 Z까지 정말 그 척추질환부터 정신질환까지 전부 치료한 사례들이 많잖아요. 근데 거기서 한 환자에게도 포도씨 추출물을 주지 않은 사람은 하나도 없거든요. 왜냐하면 모든 질환의 원인은 염증이잖아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그게 뭐 암부터 감기까지가 모든 질환은 다 염증인데 이 염증을 치료하는데 포도씨 추출만 하는 게 없잖아요. 요즘에 C300 플러스가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아픈 사람들은 무조건 플러스를 집어넣어줘요. 무조건.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개를 넣어줘요. 그래서 이제 이게 지금 말한 것처럼 당신의 질환은 염증으로부터 왔는데 얘는 진짜 염증을 잡아먹는 이제 슈퍼 컴퓨터 같은 애다. 진짜 돌아다니면서 어 우리 내추럴 킬세포 있잖아요. 내추럴 킬세포는 어때요? 우리 암세포만 정확히 조준해서 걔를 죽이는 게 내추럴 킬세포잖아요. NK세포. 그 NK세포가 같은 역할을 하는 게 얘다. 염증을 정말 그대로 저격해서 염증만 공격해서 염증을 정말 사라지게 만든다. 근데 소염제를 먹어주면 이제 소염제랑 이게 비교를 해줘요. 소염제를 병원에서도 많이 쓰고 너무 급한 경우는 소염제 주사도 막 놓고 하는데 이런 주사제로 치료하는 것보다 이런 걸로 치료했을 때 장점 같은 것들을 설명을 하면서 부작용이 없잖아요. 소염제 여러분들 병원에서 있는 거 과하게 쓰고 그러면요 간이 훅 나빠지고요. 입, 눈 밑에 다크서클 확 내려오거든요. 간에 엄청 무리를 줄 수 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병원에서 주사제라든지 약으로 쓰는 이유가 염증이 너무 위험해서 그런 거다. 그런데 그거 못지않은 효과를 이제 부작용이 하나도 없는 게 바로 프라보는 C300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C300을 권해요. 자, 코케노는 얘는요, 저는 여러 가지 효과 중에 어떤 거를 강조할 때 하냐면요. 헬스팩을 아무리 적응시켜도 위가 개선이 되지 않아서 너무 위가 아파하시는 분들한테 대체제로 코키논을 저는 많이 넣어요. 코키논을 넣으면요. 헬스팩 같이 에너지는 나오는데 위가 안 좋은 사람도 전 들어가 보니까 코키논은 먹고 들어가서 얘가 그 호전 반응이 나쁘게 나오지 않는 유일한 제품 중에 하나예요. 진짜 얘는요, 호전 반응이 나쁘게 나오질 않아서 너무 좋아요. 위가 아무리 안 좋은 사람 들어가도 너무 속이 편안하고 에너지는 끌어올려 주면서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에너지가 필요한 나는 활력이 너무 없어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최소로 들어갈 때는 오메가 헤파실 코키노 이렇게도 들어가요. 위는 안 좋은데 너무 피곤하다. 그래서 나 좀 에너지 좀 넣어줘라고 할 때 요 세 가지 최소로 들어간다면 이렇게 들어가요. 왜냐하면 아까 오메가 같은 경우는 그런 이유 때문에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헬스팩이 들어가주면 너무 좋은데 헬스팩이 위 때문에 못 들어가시는 분이나 가격 때문에 못 들어가도 헬스팩이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헬스팩을 넣어요. 그래서 뭐 2분의 1%로 줄여가지고라도 한 2달치로 먹더라든지 헬스팩을 넣어주는데 위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시는 분은 코케논을 들어가요. 그리고 알약 많아서 죽어도 못 먹겠다. 아무리 설득해도 안 먹겠다. 그러면 코케논을 넣어주거든요. 코케논은 작기도 하고 이제 에너지는 빨리 끌어올려주니까. 그리고 이제 피곤하고 에너지가 없다는 사람은 간이 문제거든요. 간이 좋을 수가 없어요. 피곤한데 간이 좋은데 피곤하다? 없어요. 그건 없거든요. 헤파신은 그렇게 해서 꼭 넣어주고요. 그다음에 코키논이 하는 역할 중에 이제 그런 역할도 있지만 또 얘가 하는 역할 중에 뭐가 있냐면요. 어, 혈관을 되게 튼튼하게 해줘요. 그래서 저는 혈관 질환에 약을 먹는 사람한테는 이걸 되게 강조해줘요. 물론 얘가 먹으면 혈압이 높은 사람이 떨어지기도 하고 낮은 사람이 올라가기도 하지만 당신처럼 이런 와파린 계열의 약을 계속 먹거나 아스피린 계열의 약을 계속 먹는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은 혈관이 얇아질 수 있는 부작용이 있어요. 이건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혈압약 부작용을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 혈관이 얇아진다는 얘기가 네이버에서 다 나오거든요. 그리고 그거는 혈관이 얇아진다는 건 찾아서 이제 근거를 조금 대줘요. 그리고 근거를 대줄 때는 내가 말로만 하지 않고 유명한 무슨 뭐 박사님들이 하는 강의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그 전문가가 하는 거를 저는 주거든요. 영상을 주든 아니면 뭐 그 부분을 캡처해서 주든 그렇게 해주면서 내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전문가가 하는 얘기다라고 해서 그런 계열의 약들을 한 50대 이후는 다 먹고 있어요. 안 먹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거든요. 그런 사람들한테 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결국은 당신이 그 약에 계속 하게 되면 혈압은 떨어지면서 조절을 할 수 있겠지만 혈관이 결국 터져서 나중엔 그 우리 흔히 말하는 중풍 같은 게 올 수가 있어요. 뇌에서 터지면 그 편마비나 이런 게 올 수가 있고 뭐 그 어디에서 터져도 위험한데요. 그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복부에 있는 혈관이 터졌을 때가 가장 위험합니다. 복부에 뇌에서 혈관이 터지면은 이렇게 중풍으로 오래오래 이러고 할 수도 있지만요. 이 사실은 혈관이 진짜 복부에도 어마무시하게 많은데 복부에 혈관이 터지면요 20분 안에 급사를 해요. 급사. 근데 요즘에요 복부 안에 있는 혈관이 터져 죽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모르시죠? 그런 좀 무서운 얘기 조금 해요. 이 혈관이 터지는데 그게 왜냐면 이런 계열의 약을 꾸준히 너무 장복하고 있거나 일찍부터 먹은 사람들한테는 혈관을 튼튼하게 해주는 역할을 반드시 같이 가져가야 된다. 이 당뇨약이라든지 혈압약 오래 드셨으면 반드시 코키는 뭐 얘는 선택이 아닙니다. 나중에 이 혈관, 이 약을 죽을 때까지 먹을 수 있는 걸 지켜줄 수 있는 게 이 혈관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저기 안 먹겠어요? 먹어요. 먹을 수밖에 없고 먹어야 돼요, 사실. 내가 이거를 세일링 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많이 공부해서 나온 결론이기 때문에 이걸 미처 모르는 약에 의존하고 약이 혈압을 잡아주니까 나는 혈압이 해서 죽을 일은 없을 거야라고 믿고 굳건히 의사만 믿고 가시는 분들에게 그거에 대한 설명해주지 않는 부작용에 대한 대체를 이렇게 시켜주는 거야. 그래서 코케논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면 같은 경우에는 뭐 면역에 필요한 거에 다 들어가고 있는데 저는 비염에 꼭 넣어드려요. 얘가요, 생각보다 비염이 진짜 효과가 좋아요. 비염에 들어갈 때 비염이 너무 심하다 그러면 C300, 오메가 뮨 이렇게 들어가고요. 조금 더 쓰신다 그러면 이프라임까지 넣어주면요. 그 비염이 너무 많이 진행이 되면 부비동염까지 가잖아요. 부비동염이 왜 나쁘냐면요.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이 코나 얼굴에 있는 질환들은요. 우리 그 대상포진 같은 경우도 여기 어깨선 이상으로 오게 되면 사망할 수 있잖아요. 여기 목 주변에 오면 림프로 전신으로 퍼질 수가 있고 얼굴 쪽으로 오면 뇌를 하게 돼서 치료를 빨리 하지 않으면은 전응아가 돼요. 전응아라고 표현하면 좀 나쁜 표현이죠. 그냥 아이와 같은 어른인데 막 5살짜리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 그 기능이 제 기능을 못하고 정말 큰일 나거든요. 그런데 그런 질환들이 오면 굉장히 큰일 나는데 이제 그 비염 같은 경우는요, 요거를 방치하게 되면 얘가 다 뇌랑 연결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염증이 너무 많이 차고 고름이 차는 거가 부비동염이잖아요. 여기에 고름이 차게 되면요, 뇌에 바로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비염을 쉽게 간과하면 안 돼요. 근데 그런 얘기를 미리 해줘. 비염인 사람은 지금은 당신은 아니지만 이 비임은 뇌하고 직결이 되는 거라 여기에 있는 염증을 방치하게 되면 뇌 쪽으로 염증이 순식간에 퍼진다. 너무 이렇게 근접한 장기 중에 하나다. 근데 여러분 알겠지만 뇌는 쉽게 수술도 안 되고 굉장히 위험하지 않냐? 뇌는 그럼 누구나 알잖아요. 뇌는 이 수술이 어렵다는 걸. 그래서 여기를 방치하면 안 된다라고 해서 부비동염이신 분들은 아까까지 말한 그 세트에다 이프라임까지 집어넣어요. 이프라임 이 뮨하고 만났을 때 굉장히 시너지 효과 내거든요. 여러분 저는 아니 그러고 보니까 사랑하지 않는 제품이 없는데 이프라임도 저는 굉장히 사랑해서 제가 전 제품을 먹는 걸로 유명한데 제 제품 사랑을 엄청 많이 하는데 이제 저는 그 전 제품 먹는 이유가 건강 때문에 먹는 것보다 솔직히 저는 사업하기 위해서 제품을 그렇게 챙겨 먹거든요. 저는 제가 건강해지고 젊어 보이고 활기차 보여야 되기 때문에 제가 걸어 다니는 광고가 돼야 되기 때문에 영양제를 먹는 거지. 아마 제가 건강 때문에 영양제를 먹었다면 저는 한 네다섯 가지만 먹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고 사업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사업을 오래 해보니까 내가 제가 57세인가? 제가 70년 개띠거든요. 70년 개띠인 이 나이에 그렇게 나이가 들어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는 정말 영양제 힘이 가장 큰 것 같아요. 그런 영양제를 충분히 먹어줬을 때 내가
스스로 그 그거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저는 3, 4개월에 한 번씩 이프라임을 한 통씩 꼭 먹어요. 왜냐하면 이프라임 설명할 때도 설명하기 전에 끌어와서 설명을 하자면 이프라임은 세포 재생하는 기능이 있거든요. 그래서 세포를 이게 저같이 50대 이상의 사람들은요, 세포 재생 능력이 굉장히 떨어져요. 그리고 세포 재생 능력을 계속 부추겨 주려면 정기적으로 내가 질환이 있든 없든 그 이프라임은 꼭 먹어줘야 돼. 그 세포 재생, 세포를 계속 팔딱팔딱 건강하게 유지를 해주게 하는 거죠. 그렇게 먹어주니까 제 나이보다는 훨씬 젊은 얼굴을 가져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뮨하고 만났을 때 오메가 C300, 왜냐면 이제 C300으로 당장의 염증을 제거해 줘야 되죠. 그 다음에, 여기에 하나 더 넣는다면 유산균. 요렇게 5가지가 부비동염까지 가신 분들 빨리 치료하는 그 세팅이거든요. 그래서 그 이제 당장의 염증을 제거해주는 C300, 그다음에 근본적으로 이게 면역을 끌어올려주는 뮨이 이상하게 그 비염의 효과가 되게 좋아요. 그래서 얘가 원래 세트인 것처럼 얘기를 해줘요. 그리고 이제 이 면역을 끌어올려주는데 뮨하고 또 유산균하고 만나줘야 되니까, 그리고 오메가는 아까 같은 이유로 설명을 해주면서, 그러면서 거기에 부비동염과 같이 갔으면 치료 빨리 해야 된다라는 그 중요성을 얘기해주면서 이프라임까지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빨리빨리 가야 되는데, 폴리시. 얘는요, 가성비 값. 제가 사업하면서 여태까지 식탁에 한 번도 떨어뜨려 본 적이 없고, 애들이 영양제 안 먹겠다 그러면 이거라도 그냥 수시로 그냥 손에 잡히는 대로 집어 주거든요. 지금 폴리시가 정말 만병통치잖아요, 여러분. 비타민 C가 너무너무 중요한 건 너무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데, 얘가 가성비가 갑이고 효과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정말 돈이 없다고 하시는 분들도 폴리시는 제가 정말 무조건 앵기거든요. 그리고 얘를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이 비타민 C만 나는 정말 돈이 없는데 건강 관리는 꼭 하고 싶어. 아니면 나는 영양제 한 번도 안 먹었어. 그래서 영양제 돈을 쓰고 싶지 않아. 이런 사람들한테 폴리시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정말 얘는 만병통치처럼 얘기를 해요. 그거는 제가 얘기하지 않고 이황재 박사님 설명이나, 아니 그 사람 또 좋아하시는 선생님 생각은 안 나는데, 굉장히 차분하게 우리 왜 초대 손님으로 한번 초청해가지고도 강의를 들었던 그분이 있거든요. 그분이 되게 거부감 없이, 이황재 박사님 같은 경우는 호불호가 좀 있어요. 나이 드신 분들은 좀 좋아하는데 나이 좀 젊으신 분들은 되게 싫어하거든요. 이제 그럴 때는 고 박사님 영상을 제가 주거든요. 그러면 비타민 C의 중요성이나 만병통치처럼 그분들이 다 설명을 해줘요. 그런데 얘가 천연 원료로 만들어진 고퀄리티 비타민 C인데 심지어 가격이 이거다. 그래서 정말 얘만 꾸준히 먹고 얘만 온 가족이 다 먹어도 정말 가장 값싼 건강보험이다. 이거만큼 가성비 좋은 건강보험이 없다. 이러면서 이런 강조를 하면서 폴리시를 권해요. 그리고 얘는 처리가 잘 돼 있어서 위가 안 좋으신 분들 먹어도, 아시죠? 그게 나트륨, 아스코르브 염 형태가 아니라 나트륨 형태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위가 안 좋으신 분들 먹어도 속쓰림이 훨씬 덜 하거든요. 근데 이제, 어, 부스터 C600이 들어가면 또 위 안 좋으신 분은 난리가 나거든요. 그래서 부스터 C600은 위가 좋은 사람 들어가고요. 위가 안 좋은 사람은 폴리시가 들어가요. 이제 물론 뭐 위케어를 할 수 있어서 알로엔즈로 위케어를 한 다음에 폴리시를 권할 수 있으면 너무 좋고, 그 다음에 이제 살짝 넣어봐요. 한 알 정도 넣어보고 해서 괜찮으면 이제 양을 늘려가면서 이 폴리시를 그런 층을 타겟으로 해서 많이 권해요. 자, 이프라인 같은 경우에는 아까 설명했지만 얘는 세포를 그러니까 우리 몸이, 세포가 건강해 우리 몸이 건강해지잖아요. 그런데 그 세포를 가장 적게 관리해주는 게 이프라임이에요. 설명 끝났죠. 이프라임은 어떻게, 왜 먹어야 되고 왜 들어가야 되는지. 그래서 약간 젊어지고 싶은 욕심이 있다든지, 아픈 사람은 무조건 이프라임이 들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세포 재생 능력이 너무 떨어지고 이미 세포가 다 찌그러지고 망가져서 질병이 온 거잖아요. 그 세포를 살릴 수 있는 건 이프라임밖에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픈 사람은 안 들어갈 수가 없어요. 당신의 세포의 모양이 찌그러지고 망가지고 변형이 돼서 지금 이 질환이 온 거다. 그런데 얘를 살릴 수 있는 건 결국은 세포가 건강해져고 세포가 건강해져야 되는데, 이 이프라임이 세포를 재생하는 능력이 뛰어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거기를 이제 세포를 재생하는 기술력인 헬스팩, 인셀리전스를 헬스팩 설명할 때 무조건 하잖아요. 인셀리전스 기능이 있어서 얘는 계속 먹기만 해도 젊어지고 세포가 계속 재생이 된다. 거기에 재생이 되려면 영양이 있어야 재생이 되는데, 헬스팩 안에 있는 영양과 이프라임이 만났을 때 드디어 세포가 재생이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거든요. 그리고 뭐 이제 아시겠지만 임신을 준비하시는 분들 남녀 다 줘야 돼요.
부부가 다 들어가야 남자의 정자가 활성화가 되고 여자는 당연히 그 정자를 만나는 남자가 그 건강해져야 되기 때문에 이제 임신을 준비하시는 분 이런 건 뭐 여러분들 너무 많은 강의에서 들었기 때문에 알고 계시는데 이프라임과 시삼벤과 코키논이 만났을 때 정말 시너지가 핵폭탄급 시너지가 나거든요. 그래서 요 세 개는요, 아픈 사람들한테 하나도 빼지 않고 꼭 들어가는 것 중에 하나예요. 이 세 가지가 진짜 왕 시너지가 나는 제품이에요. 그거가 세 개가 만났을 때 1 더하기 1 더하기 1이 3이 아니라 한 300배 정도 효과가 난다. 그 정도로 이렇게 시너지가 예측할 수 없을 정도 시너지가 난다라고 이 찰떡궁합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빼지 않고 같이 들어가는 제품. 그리고 사실은 저도 주기적으로 꼭 먹어주는 그래야 계속 내 젊음을 유지해줘요. 인셀전스가 세포를 재생하는 기술력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 헬스팩 안에 들어있는 골고루 된 영양소가 들어가 줘야 되는데 세포막이 나이가 들어서 단단해져서 세포막을 말랑말랑해지는 오메가가 돼서 받을 수 있는 밭을 만들어주고 세포 재생의 기술력이 들어갔는데 영양소도 들어가지만 거기서 세포를 재생해 줄 수 있는 이프라임이 같이 들어갔을 때 이 모든 게 이루어지잖아요. 요렇게 구성과 역할을 얘기를 해주면 이프라임도 들어갑니다. 부서 C600은 여러분들이 활용하는 것처럼 저는 활용을 하는데 위가 안 좋은 사람 들어가면 절대 조심해야 된다는 거. 네. 그래서 저는 얘는 평소에 먹게 하는 것보다는 아플 때 먹게 하는 거로 하고 아이들 이제 빨리 그 감기 치료할 때 정도로 치료를 하는 것 같아요. 저는 많이는 전달하지는 않습니다. 비전엑스는 뭐 눈 건강에 전달하는데 요거는 오메가랑 꼭 같이 전달한다는 거. 눈에 대한 모든 거 문의가 들어오면 저는 얘를 그냥 정말 강추를 드리면서 해요. 요거는 뭐 여러분들 아는 거랑 비슷하게 저도 전달을 합니다. 그래서 눈이 뭐 어땠던다. 그리고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 녹내장 같은 경우는 약이 없어요. 그리고 녹내장은 방치하게 되거나 그렇게 되면은 점점 시력을 잃어요. 진짜 무서운 병이거든요. 근데 녹내장 치료에 진짜 우리 비전엑스가 효과가 진짜 많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비전엑스 어 메가로 들어갈 수 있게 하고요. 비타민 A가 베타카로틴 형태로 들어가 있어서 메가로 들어가도 조금 안전해요. 근데 보통 눈 영양제는 대부분 눈이 안 좋아서 눈 영양제 먹는 사람들은 비타민 A를 고함량 들어가 있는 걸 먹는 분들이 진짜 많이 있거든요. 이제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도 알겠지만 암에 걸릴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비타민 A는 고함량을 먹지 않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그런 그 비교 설명을 좀 해드려요. 그래서 영양제 한번 가져와 보세요. 그럼 비타민 A 제제를 많이 먹고 있어요. 그러면 그 설명을 해줘요. 이게 이제 지용성이라서 이걸 많이 이렇게 눈에 좋은 건 맞는데 이렇게 이걸 고함량인 걸 계속 드시게 되면 암에 걸릴 확률이 높아진다는 연구가 너무 많이 돼 있어서 얘는 많이 먹지 않는 걸 권장을 하는데 우린 수용성에 대해 비타민 베타카로틴 형태로 들어있어서 많이 먹어도 괜찮다. 그러면서 이제 그거를 조금 설명해 주면서 이제 오메가랑 꼭 같이 넣습니다. 정말 얘는 같이 꼭 들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비전엑스가 눈에 좋은 영양소가 되게 많이 들어있는데 망막에 좋은 성분은 좀 약해요. 근데 우리 오메가에는 망막에 좋은 성분이 정확히 들어있거든요. 그 망막이 이렇게 약간 피부 세포막각 같은 약간 이렇게 이게 그런 조직이잖아요. 그런 조직에는 다 오메가가 진짜 다 필요한 거거든요. 어, 그래서 오메가는요, 피부 건강에도 좋아요. 실제로. 그래서 아토피인 애들한테도 오메가 꼭 들어가야 되거든요. 걔 피부에도 좋기 때문에. 54분이네. 어떡해요. 나 원래 화장품까지 다 해드리려고 했는데. 마그네 칼디, 어, 제가 그러면 다 뛰어넘고, 글루코사민 관절에 좋은 거 아시니까 다 띄워놓고 비타민 D는요. 갱년기 왔다. 그러니까 생리가 끝났다 그럼 비타민 D 꼭 들어가세요. 그냥 선택이 아니라고. 왜냐하면요. 여성 호르몬이 해주는 역할이 이제 이소플라본은 40대 중반부터 무조건 권하는데 제가 완전 사랑하는 제품이 이소플라본인데 여러분들 이 이소플라본이 진짜 너무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리고 먹고 나서 효능에 대해서도 피드백이 굉장히 좋은 제품이고 뭐 갱년기 증상이라든지 뭐 생리불수 뭐 이런 거에도 좋지만 여러분 여성 호르몬이 하는 역할 중에 여성 호르몬이 더 이상 이제 생리가 단절이 됐을 때 가장 충격을 받는 게 바로 뼈예요. 어느 정도로 빠르게 뼈에 충격을 받냐면요. 생리가 거의 끝나게 왔다 갔다 할 때 벌써 이미 뼈는 공격을 받기 시작을 하는데 이 생리가 딱 끝나잖아요. 그럼 1년 안에도 골다공증이 거의 진짜 90%는 와요. 90%는.
왜냐하면 이소플라본이 하는 역할이 우리 몸에 뼈를 뺏기지 않는 꽉 잡아주는 역할을 이소플라본이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분 중에 아마시 오일이 뼈를 본드 같은 역할을 해주는 게 아마시 오일이란 말이에요. 이소플라본의 효과 중에. 그런데 여성 호르몬이 그런 역할을 해주는데 여성 호르몬이 더 이상 확 떨어지거나 끊기잖아요. 근데 끊으면 너무 늦어요. 이게 나이 45세 이후는 그냥 모두 폐경을 준비하는 나이거든요. 그때부터 이소플라본을 먹어주지 않으면요. 이 뼈 건강이 직격탄을 맞아요. 여성 호르몬 수치가 서서히 떨어지다가 나중에 완전 바닥이 되면서 끊기는 거거든요. 이 서서히 떨어질 때 공격을 받기 시작하는 게 뼈란 말이에요. 그래서 골다공증이 100명이면 99명이 올 수가 있는 게 바로 이러한 이유인데 45세부터는 무조건 이소플라본을 먹어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시고요. 뭐 이거 먹으면 예뻐지고 막 여러분도 알잖아요. 여성해지고 예뻐지고 막 좋아지는 효과 막 여성성 그 기미도 사라지고 막 이런 효과는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다 아시죠? 그런 효과뿐만이 아니라 이 뼈 건강에 대한 중요성을 얘기해주면서 그리고 이미 생리가 끊겼어요라고 하시는 분은 이소플라본과 비타민을 꼭 같이 넣어요. 저는 무조건 그냥 선택이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에 비타민, 아까 그 마그네 칼디까지. 칼슘도 있어야 되고 비타민 D도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들 우리 한국인들 가면 10명 중에 9명이 비타민 D가 부족하잖아요. 일단 비타민 D가 부족해요라고 판정이 나면요. 적어도 3,000에서 5,000 아이유는 먹어줘야 되는 한계에 우리가 1250 아이유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적어도 2알에서 3알 부족하다고 판정을 받았으면 3알에서 4알 먹게 하고 그다음에 그거 한 2달이나 3달 정도 먹게 한 다음에 그다음에 조금씩 줄여서 하루에 적어도 2알 정도는 먹게 해주거든요. 비타민 D를. 그리고 이제 마그네칼디는 그 안에 칼슘을 먹어줘야 된다. 그리고 이소플라본은 그렇게 설명을 해줘요. 그래서 얘는 이소플라본은요. 여성들은 제가 봤을 때 자, 이렇게 설명하면 좀 저거 할 수 있겠지만 돈이 좀 별로 없다 그러면 저는 헬스팩은 안 먹어도 이소플라본은 먹으라 그래요. 얘는요. 선택이 아니에요. 얘는 반드시 먹어야 돼요. 진짜 너무너무 강조해요. 이소플라본 꼭 먹어야 돼요. 이게 너무 여자로서 여자를 유일하게 지켜줄 수 있어요. 그리고 늙는 거 많이 늦춰준다고 얘기도 해주세요. 실제로 그래요. 여성 호르몬은요, 여성들이 늙는 거를 굉장히 많이 늦춰주거든요. 그런 얘기 해주면 사실 늙고 싶은 여자가 어딨어요. 늙어주지 않는 걸 늦춰준다라고 얘기하면요. 그 늙지 않고 여성으로 계속 지켜주는 게 여성 호르몬인데 그게 지금 당신이 생리가 끝나지 않았어도 가서 여성 호르몬 수치를 한번 검사해봐라. 엄청 많이 떨어져 있을 거다. 그러면 그 떨어진 만큼 내가 여자로서 기능이 떨어지고 늙어지고 있는 거다라고 얘기해 주시면 되고, 뭐 질 건강에도 너무 좋고요. 뭐 부부 관계도 좋아지시고, 얼굴 예뻐지시고, 뭐 이런 얘기 해주시면 웬만하면 다 먹는데, 먹고 나면 그 효과를 다 봐요. 저는요, 진짜 지금 보니까 헬스팩 먹는 사람보다 이소플라본 먹는 고객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이소플라본은 저랑 인연이 되신 분 중에 제품을 먹기 시작한 중에 안 먹고 계신 분 거의 없어요. 이소플라본 그렇게 꼭 넣거든요. 타파실은 아까 앞부분에 설명했으니까 이걸로 넘어가고요. 아, 유산균. 너무너무 중요해요. 유산균은요, 모든 제품의 기본이고요. 정말. 그 다음에 아프신 분들은 초메가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분이 경제적인 게 허락하는 만큼 들어가요. 유산균은. 진짜로. 그래서 정말 없으면 다섯 포라도 들어가고요. 제가 아는 제품의 귀재들이 몇 명 있는데 그분들은 어느 정도로 들어가냐면 디톡스 할 때 유산균을 한 박스 들어가. 하루에 3박스를 넣어요. 돈이 좀 되고 중증 질환자들 다루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그래서 7일 동안 21박스를 먹여요. 유산균을. 저는 그렇게까지는 안 해봤어요. 5개는 많이 넣었는데 이렇게 그 정도로 얘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 관계를 설명을 해드리면 자 우리가 잘 소화가 돼야 돼요. 첫 번째는 잘 소화가 되고 장으로 가야 되는데 잘 소화가 되지 않고 덜 소화가 된 게 장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이 장이 소화 능력은 없어요. 소화 능력은 이미 위에서 해결이 됐어야 되는데 소화가 되지 않은 상태로 내려가 버리면 장에서 머무는 동안 얘가 부패를 해요. 장이 부패가 되게 되면 여기서 나오는 독소들 때문에 장에 크랙이 갑니다. 장에 크랙이 가면 장에 누수가 생겨요. 그러면 보이지 않지만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 잘 소화되지 않은 음식이 부패가 되면서 생기는 그 유해균과 염증 때문에 장에 크랙이 가고 크랙을 통해서 염증이 온몸을 타고 피를 타고 온몸을 돌아요. 그래서 그게 많아지면 결국은 질병이 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시작은 어디서부터 일어나냐면 위에서 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뒤에 있는 알로엔즈가 잘 소화를 되게 알로엔즈나 효소가 잘 소화가 되게
일차적으로 해줘야 되는 거고요. 나는 소화 기능에는 문제가 없어. 그러면은 잘 소화가 되는데 장 기능이 떨어져가지고 거기서 부패하기 시작하고 유해균이 너무 지나치게 균형이 깨지게 많아지면 이제 장로 수증이 무조건 오는데요. 그래서 유명한 암 환자 선생님이 저는 그 영상이 있는데 그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냐면 모든 암은 장 건강 때문에 왔습니다라고 설명을 해요. 그거를 쭉 설명해 주거든요. 그런데 장 건강을 빨리 개선하려고 그러면 이 프로바이오티크가 필요한 거예요. 하이버지는 저는 하이버지와 프로바이오틱스를 어떻게 설명하냐면 하이버지는 빗자루와 같은 역할을 한다. 우리 집이 들어와서 청소를 할 때 빗자루질, 우리 청소기와 같은 역할을 한다. 그게 하이버지다라고 얘기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청소기만 돌리고 걸레질 해요, 안 해요? 물으면 다 걸레질 한다고 하잖아요. 그 걸레질 하면 어때요? 먼지는 일차적으로 청소기가 다 빨아들였지만 미세먼지나라든지 윤이 반짝반짝 나는 건 그 걸레질을 해야 우리 집이 반짝반짝 윤이 나지 않잖아요. 윤이 나잖아요. 그 역할을 해준 게 유산균이다. 파이버지로 다 비워줬다면 좋은 균을 반드시 넣어줘야 얘가 장의 환경이 반짝반짝 윤이 나면서 그 장 누수가 됐던 그 크랙이 갔던 모든 부분을 전부 이렇게 메꿔주는 역할을 해준다. 그래서 유산균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일단 질병이 많은 사람들은 장누수증은 1000% 있어요. 1000%. 그렇기 때문에 빨리 장을 얼마나 빠른 시간 안에 빨리 복구해 주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의 질병의 원인을 차단해 주는 거죠. 우리가 어, 뭔가 구멍이 새서 뭐가 줄줄줄 나오면 구멍부터 막아줘야 되잖아요. 그러고 나서 여기를 어떻게 단단하게 해줄지를 고민해야 되잖아요. 그 구멍을 막아주는 역할이 유산균이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알로엔즈는 아까 같이 위의 기능에 대한 얘기를 해줘요. 그리고 저는 효소보다는 알로엔즈를 훨씬 많이 씁니다. 효소는 그냥 저는 갖고 있으면서 뭐 먹고 났는데 죄책감이 있을 때 소화 빨리 될 때 소화제 용도로만 저는 쓰라 그래요. 왜냐면 파이버즈가 들어가 보니까 아니 효소가 들어가 보니까 이것 때문에 변비가 자꾸 일어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효소가. 먹고 변비가 안 오면 문제는 없는데 노인분들이라든지 이렇게 변비가 오시는 분들이 많아서 저는 그냥 일상으로는 잘 안 넣고요. 뭐 빵 먹은 날, 과식한 날, 아니 기름진 거 먹은 날 이런 거 소화를 빨리 시키고 싶다 하는 용도로 쓰라고 해요. 그다음에 유트리밀에는 저는 액티브는 잘 안 써요. 액티브는 들어가면 나중에 기존으로 들어가서 이 사람을 단백질로 이게 우리 유트리밀로 많이 달래고 난 다음에 익숙해지면 그다음에 액티브가 들어가지 처음 들어가는 거는 액티브는 절대 쓰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너무 얘는 그 액티브 안에 들어가 있는 이 FOX 액티브 때문에 장 건강에 아주 좋지 않은 사람의 경우 너무 설사를 유발하니까 디톡스를 해도 난리가 나고 그 변비가 있는 사람한테는 액티브가 들어가요. 원래 변비가 있었던 사람한테는 유트리밀 액티브로 들어가면 효과를 좀 많이 봐요. 왜냐면 설사를 하더라도 그 사람들은 뚫어주면 너무 좋아하니까. 근데 그러지 변비가 있지 않는 이상은 액티브보단 기존의 유트리밀을 사용하고요. FX 액티브보다는 화이버즈를 훨씬 더 많이 사용을 하는데 가능하다면 두 개를 섞어서 비율이 있거든요. 황금 비율이. 그 한 2대1 정도로 저는 섞게 하는데 그렇게 그 섞게 해서 아예 통해서 섞어가지고 먹게 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화이버지는 주로 야채에 들어가 있는 식이섬유가 들어가 있는 거고 FOX 액티브에 들어가 있는 건 베리류의 식이섬유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접하지 않는 식이섬유예요. 베리류를 그렇게 우리나라는 많이 안 먹는데 서양에는 건강으로 베리류를 진짜 많이 먹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베리류에 들어가 있는 식이섬유가 있어서 우리가 접할 수 없는 식이섬유라 이렇게라도 접하면 우리 건강에 그래서 우리가 우리 몸에 잘 안 맞는 거예요. 포엑스 액티브가 맞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비율을 적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게 되면 이런 장단점이 있습니다라고 해서 두 개를 같이 들어갈 수 있으면 들어가게 되는데 하나를 선택해라면 하이버지를 더 많이 넣는 편이에요. 훨씬 더 많이 넣긴 하죠. 허브티 믹스는 이제 요즘에 특히 근데 이건 가격이 오르고 나서 별로 잘 전달하지 않죠. 민, 어, 잘 전달하지 않는 것들은 제가 빼고 됐네요. 제품 다 끝났어요. 제가 요새는 사실은 비율이 옛날에는 뭐 영양제가 한 9대 화장품이 1 이 정도로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영양제가 영양제가 6 화장품이 4 이 정도로 제가 비율이 좀 높아졌어요. 그리고 저는 화장품이 너무 좋은 게 효과도 빨리 나지만 그 주문하면 그 다음날 오잖아요. 그게 너무 좋아요. 재고를 안 가지고 있어서. 자, 그리고 제가 설명해 주려고 했던 것 중에 저는 재고를 넉넉히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인 건 아시죠? 저는 고객들하고 상담하면 바로바로 제품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상담할 때 안 가져가서 그랬으면 그냥 저는 이 사람 뭐 가입해서 하면야 그 다음날 오지만
가입 굳이 안 하겠다고 하시는 분들 다음 주 뭐 수요일까지 기다리세요. 여기 지방은 수요일이나 목요일에 오거든요. 그러면 막 일주일씩 기다리게 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냥 저는 제가 택배비가 들어도 그냥 바로 보내거든요. 그럼 제가 갖고 있는 거 보내면 그 다음날 다 받으세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회전을 좀 빨리빨리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한 가지 프로모션에 집중을 해서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프로모션에 집중하면서 이렇게 하다 보면 세일즈 보너스도 늘어나고 그러다 보면 이제 금융치료가 돼서 즐겁게 유산을 할 수 있다. 이상입니다.